퇴직 후 개인 택시 현실은 지옥이었다. 1년 만에 무너진 이유. 사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젊을 때야 앞만 보고 달리면 되지만 어느 날 문득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이 확 밀려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복잡해지죠. 저도 그랬어요. 한 직장에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일해온 뒤에 퇴직 언젠가는 올 게 뻔히 보이는데도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퇴직 후에도 내 손으로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일을 꿈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안정감을 택시에서 찾기도 해요. 특히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길을 직접 가보고 이건 만만치 않은 선택이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 내가 마음대로 시간 조절할 수 있다. 손님만 좀 잘 잡으면 월 30만 400은 벌겠다. 이런 장밋빛 기대를 많이 했죠. 주변에서도 개인 택시 있으면 한 달에 몇백은 순식간이야 라는 말도 숱하게 들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니 이게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하루 열 몇 시간을 몰아야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기름값을 비롯한 유지비에 부품 교체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몸이 버티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결국 불과 1년 만에 힘겹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상황과 제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곁들여서 왜 제가 퇴직 후 개인 택시 현실은 지옥이었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난 운전은 자신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택시 면허도 어렵게 마련하고 중고 차량도 제법 잘 골라서 시작했죠. 시내 구석구석을 오가며 손님들을 태우다 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네. 일하는 만큼 벌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겨우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의 월급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평소 운전이 취미였다고는 해도 이건 이미 일이 되어버리니 즐길 여력이 사라지더군요. 또 문제는 운전 자체가 아니라 부수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기름값이야 필수적인 부분이고 시간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소모품 교체 주기도 빨라져요. 대타이어, 엔진오일, 각종 소모 부품들 이것들이 계속해 돈을 잡아먹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택시라고 해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일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사고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순이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손님이 한가한 시간대는 오히려 차를 세워놓고 있어야 하니 그 시간은 공친 거나 마찬가지고 피크 시간에만 열심히 몰아도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할 때는 극도로 집중해야 하니 체력 소모도 심각했고요. 잠깐 집에 들어오면 온몸이 쑤시고 다음날 새벽 다시 나가려면 대충 두세 시간 눈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은 어떻게든 내 사업이다 라는 의지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도 망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남는 돈도 기대만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1년 일하는 시간을 소비하고 나니 결국 다시 다른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이 겪은 이야기인데 이분 역시 50대 후반 퇴직 후 제2의 인생으로 개인 택시에 뛰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영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가게를 차릴 필요도 없고 재고 관리나 직원 문제도 없고 자기는 열심히 운전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막상 택시를 몰기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 대하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손님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택시가 돌아다니는 길 위에는 온갖 운전자와 보행자가 얽혀 있잖아요. 운전대 잡다 보면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도 있고 택시라고 하니까 더 날카롭게 대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날은 손님으로부터 반말을 듣거나 술 취한 승객을 태워서 몸싸움에 가까운 시비가 붙기도 하고 뭐랄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분이 새벽 시간대에 술 취한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별의별 욕설을 다 들으셨대요. 감정이 격해진 손님이 택시 뒷좌석에 음식물을 쏟아버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빨리 가라만 외치는데 이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욕먹으려고 하는 건지 현타가 확 오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분도 반년도 안 돼서 차 팔고 그만두셨어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고 정신적으로도 고되다 보니 집에 와서도 가족하고 말 한마디 나누기가 싫어진다고 해요. 손님에게 당하는 불쾌감, 도로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가족에게까지 짜증으로 나오니까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개인 택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듯 보이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미 수년 전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신 분인데 은퇴 후에 삶이 꽤 괜찮다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손님만 꾸준히 태우면 매일 적정 수입이 나온다며 처음엔 주변 사람들에게도 택시를 권유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뵀을 때 표정이 밝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점점 택시업계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길거리에서 손님 태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좀 더 장거리 위주로 공항이나 시외를 오가는 쪽으로 노력해봤지만 너무 변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막히는 길, 날씨, 취소하는 승객 문제, 또 장거리를 태운다면 태운 대로의 장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택시를 찾는 승객도 줄었고 요즘은 대리운전 기사나 자가용 카풀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 택시를 굳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러니 이분도 예전만큼의 확실한 수입이 아니라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택시 업종을 접고 뭔가 다른 부업을 알아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놓고 보면 퇴직 후에 개인 택시가 마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만치 않고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영업권 등등 실제로 나가는 돈도 생각보다 크며 승객 응대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욱이 플랫폼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단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만으로는 버텨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택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도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건 은퇴 후에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벌어들인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시 주인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야간 근무를 피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또 택시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정도 운전이면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시작하시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워낙 많죠.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 택시가 다 망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 능숙하게 승객을 대하고 자기만의 운영 노하우로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결과인 건 아니라는 거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유지비와 리스 또는 면허 취득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택시 산업 환경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퇴직 후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많이 회의적이에요. 제 경우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몸과 마음의 소모를 만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도 많았어요. 개인 택시 면허를 얻는 데 들어간 비용, 차량을 구매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망가진 건강이 너무 뼈아팠죠. 계속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고 수면 패턴이 무너져서 늘 피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 수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지출 요인이 너무 크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맞는 은퇴 생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인 택시는 차분히 준비하고 실제 현장을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체력을 비롯해 나의 성향, 그리고 앞으로 바뀔 시장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이 저에게 그럼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정답은 사실 없다고 봐요. 사람마다 강점도 다르고 원하는 생활 패턴도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작정 누군가의 말이나 막연한 기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개인 택시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택시 운행이 실제로 어떤 리스크와 비용을 수반하는지, 체력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변동이 큰 플랫폼 시장에서 살아남을 대안은 있는지 반드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래야 후회가 적을 거예요. 저는 1년 만에 그만두면서 이런저런 후회도 크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퇴직 후에는 조금 더 홀가분하고 몸과 마음을 덜 소모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자기 성찰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 택시를 은퇴 후 대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제 지인들의 경험담을 한 번쯤 참고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한번 넘어져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은퇴 후 삶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은퇴 후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